말레이시아가 차세대 경공격기로 한국의 FA-50 선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FA-50 파이팅 이글은 한국카이가 개발 생산하는 초음속 다목적 경공격기로서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KTX2 사업을 통해 만든 초음속 훈련기인 T-50 골든 이글이 기반입니다. FA-50의 모체가 되는 T-50은 초음속기로 개발되었는데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체 대상인 F5의 임무 영역에 근접 공중 지원을 포함해 공중전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최신의 기종이라도 F5가 담당하는 마하 0.8에서 1.2의 천음속 영역과 마하 1.6 영역에서의 전투기급 비행 성능이 없으면 F5의 직접 대체가 어려워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전투기급 비행 성능 확보는 물론 제공권 확보가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본격 전투용으로 운용 가능해지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 FA-50과 그 모체가 되는 T-50이 한국 항공산업에 있어서는 초음속기 기술 도입 개발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FA-50을 초음속 전투기 기술 도입 개발 사업으로 진행해야만 그 다음 단계인 KF-X에서 초음속기 독자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T-50을 고만고만한 아음속기로 개발하고 끝냈을 경우 KF-X 개발 단계에서 초음속 기술 개발 소요까지 한꺼번에 밀려닥치면서 사업계획 수립이 난항에 빠졌을 것입니다. 즉, T-50과 FA-50의 초음속 성능은 훈련기로서는 과도한 듯 보였어도 항공산업 관점에서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온라인은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사업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한국의 카이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7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의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카이의 사천 공장을 현장 실사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차세대 경공격기가 FA-50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실사에 앞서 카이와 경공격기 구매 대수와 가격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며 현지 매체도 말레이시아 정부가 카이 이외의 경쟁업체 생산시설에 대해 실사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FA-50 도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이미 공군의 경전투기 36대의 획득에 관한 보고서를 재무부에 제출했으며 현재 FA-50 평가와 가격 협상이 완료됐으며 재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이 추진 중인 경공격기 도입 사업은 총 1위차로 나눠 진행되는데 각각 18대의 전투기를 교체하게 되며 사업 규모는 총 2조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2차 사업도 수주할 것이란 게 현지 매체들의 관측입니다. 해당 사업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의 테자스, 튀르키예의 휴르제트, 러시아의 야크 130, 이탈리아의 M346, 중국 파키스탄의 JF-17 등이 참여했죠. 최종 선정 결과는 올 봄에 개최되는 말레이시아 에어쇼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지난 4일 말레이시아 공군이 18대의 경전투기 사업 확보를 위해 FA-50 블록 20 기종을 인수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폴란드에 제공한 FA-50 블록 20과 거의 동일한 최신 FA-50 변종 기종을 인수할 예정이라며 FA-50 블록 20은 FA-50 중 변형이 가장 많다고 전했습니다. 블록 10은 FA-50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통합하여 LGB 등 레이저 유도 무장의 운용 능력을 개선한 개량형으로 기존 FA-50보다 정밀 유도 무기 운용 능력이 향상되었지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은 여전히 부여되지 않은 지상 공격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소폭 개량형입니다. 반면 블록 20은 수명 연장, 임무 반경 확장, 조종 관련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수출 시의 상품성 확보를 위해 레이더의 변경과 공대공 능력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업그레이드형입니다. 이 공대공 무장 탑재형 블록 20은 말레이시아의 수출을 추진하면서 상세 계획이 세워졌고 F-16을 운용하는 폴란드에서 FA-50을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업그레이드가 확정이 되었죠. FA-50 개발 당시 미국과 합의에 의해 FA-50의 성능은 F-16 계열기의 일정치 수준까지로만 제한한다는 계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공군 내의 F-16 납품이나 업그레이드는 물론이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 FA-50이 F-16의 셰어를 빼앗아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로서 수출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한국 공군에서도 딱히 FA-50을 주력기로 쓸 생각이 없었던 관계로 계약에 합의했었죠. 그러던 것이 F-16V의 등장으로 성능 제약의 상한선이 올라가서 상당한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고 FA-50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소국가들에게는 가격과 성능에 비해 아쉬웠던 BVR을 포함한 공대공 전투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록 20형을 원하는 국가는 다수 있으나 원계획대로 KF-21용 A사 레이더의 실용화와 축소형 탑재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외 판매용 블록 20에는 미국제 A사 레이더를 탑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레이시온과 노스록 그루먼이 경합 중인데 레이시온에서는 팬텀 스트라이크로 명명된 신형 공랭식 A사 레이더를
노스록 그루머는 기존의 AN APG-83 레이더를 제한 중입니다. 국내 언론의 관련 보도나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에선 팬텀 스트라이크의 선정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데 SABR은 원래 F-16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 출력이 높긴 하지만 FA-50 같은 경공격기에 싣기에는 아직 조금 큰 편이고 전력 공급 문제도 있어서 한 번 더 다운사이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납품해야 할 FA-50에 쓰기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팬텀 스트라이크는 처음부터 경전투기 경공격기 헬리콥터 무인기를 목표로 해서 45kg이라는 작은 크기로 만들어져 FA-50은 물론 F5나 미라주 시리즈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 중인 만큼 바로 통합이 가능하기에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이시온도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공개 홍보 영상에서 팬텀 스트라이크 탑재형 FA-50을 등장시킬 정도로 판촉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카이는 말레이시아의 FA-50 블록 20과 최종 조립 라인 투자를 포함해 전투기 유지 보수를 위한 MRO 센터 구축과 시뮬레이터 시설 설립에 필요한 비용도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업계와 방산업계에서도 카이의 말레이시아 수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정부가 카이를 제외한 그 어떤 곳도 현장 실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업계에서는 FA-50의 뛰어난 무장 능력과 작전 성능, 그리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 비용이 말레이시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A-50에는 총 2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길이 13.14m, 높이 4.94m, 날개 너비 9.45m로 소형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최대 속도 마하 1.5로 비행할 수 있고 M61 20mm 기관포, 공대공 미사일 AIM-9, 공대지 미사일 AGM-65 등이 장착돼 공중전과 공대지전을 모두 치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출 기종의 경우 연료 탑재량과 무장이 더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최첨단 A사, 즉 능동전자주사식 위성 배열 레이더도 탑재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군은 기존 러시아산 전투기 미코얀 미그-29에 대한 높은 유지 보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이 전투기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공군은 전투기를 꾸준히 운용하기 위해 유지 보수 비용도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FA-50에 대한 선정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내년 봄 자국 에어쇼에서 FA-50 선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FA-50과 그 모체인 T-50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등지에서 총 72기가 수출되어 운용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폴란드에 48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어 세계를 놀라게 했었죠. 한국의 자랑 FA-50 경공격기가 폴란드에 이어 말레이시아에서도 대규모 공급 계약이 체결되기를 기원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